자, 바로 어제였죠. 삼성전자의 2022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열렸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널리 퍼져나갔듯이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고 실적 또한 실시간으로 박살나는 중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날 컨퍼런스 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한 투자. 오늘 삼성전자 측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메모리 최강자의 타이틀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해놓은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비롯해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답보 상태예요. 그런 데에서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였던 메모리 반도체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삼성전자는 답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메모리 최강자 지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이 삼성전자의 사업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업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업부들은 현재의 투자 규모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캐시플로우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는 유일한 사업이 바로 메모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부문의 2022년도 4분기 매출액은 20조 7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13%가 하락한 수치예요. 그리고 YOY로 따져본다면 24%나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업황이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에요. 반도체 부문 20조 700억의 매출 중에서 약 60.48% 수준인 12조 1,400억 원이 바로 메모리 매출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도 메모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생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을 파운드리 투자 그리고 시스템 LSI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쟁력이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에요. 즉, 이 메모리 매출이 꺾이거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간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아니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전체의 경쟁력도 꺾이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자본 산업이자 장치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매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투자의 미천이 상당 부분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조달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인 이 메모리 사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예요. 현재 메모리 업황이 진짜 엉망진창이죠. 물론 메모리 가격의 하락 기조가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DDR5의 기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향 곡선은 상승 곡선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의 3대 축인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웨이퍼 규모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설비 투자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다만 라인을 정비하거나 최신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함을 통해서 기술적인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불황기에 좀 더 현단 공정에 위치해 있는 공정으로 라인을 조정해서 현단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기술적인 감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 감산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면 삼성전자는 마진율이 높은 현단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면서 효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곧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사이클 위에 올라탔을 때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를 가지는 현단 반도체의 생산을 크게 늘리면서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공정 기술력과 현단 공정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메모리 최강자의 지위를 유지함을 통해 메모리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얻는 수익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 이 외에 점 찍어 놓았던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즉, 현재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는 이유는 곧 메모리에서 얻는 수익을 극대화함을 통해서 미래 사업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미래를 바라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메모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이 삼성전자의 특성상 이번에 메모리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입장은 곧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미천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원툴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재용 당시 부회장, 현재 회장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운드리 팀을 단독 사업부로 독립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때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그저 삼성전자 제품에 탑재되는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내부 물량으로 연명하는 그저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분명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지 온 6년 차가 되는 이번 연도 2023년 삼성 파운드리의 위상은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양산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요지부동 2위 파운드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1위인 TSMC와는 매우 큰 차이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좁혀지겠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2022년 삼성 파운드리는 드디어 흑자 구간에 들어서면서 돈 먹는 하마 사업부에서 돈을 버는 사업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했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였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이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IP도 문제고요. TSMC에 비해서 공고하지 않은 생태계 조성 등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세계 2위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3나노에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GAA로 변경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의 융성을 통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이 비전 2030의 꿈을 꾸는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화수분과도 같은 이 메모리가 약화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메모리의 약화는 곧 삼성전자 전체의 투자 여력 약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파운드리 사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파운드리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 삼성 파운드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너희도 돈을 좀 꽤 벌기 시작했으니까 독립해서 너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연구개발하고 설비 투자하고 독립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삼성 파운드리가 분할을 해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이 메모리에 필적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파운드리는 메모리 사업에 기생을 하면서 메모리 실적으로부터 오는 투자 여력을 통해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끊임없이 공생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결국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공고히 서야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는 무자비한 불황의 상황에서도 인위적인 감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 기사들은, 그리고 표면적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의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삼성의 절박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후발주자로서 TSMC의 엄청난 파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적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미래에 더 큰 돈을 끌어당겨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의 연관성을 통해서 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불황 시대에도 출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